예, 우주심과 정신물리학, 이게 제3장. 원래 제목은 A Morse Code of Action and Rest라고 하죠. 예, 모르스 부호, 이렇게 무전기 할 때 띠띠 하는 거, 이걸, 예, 지금은 뭐 디지털 신호라고 1과 컴퓨터 1과 0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 책이 써질 때까지만 해도 이제 모르스 부호,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지, 뭐 디지털이란 말이 아주 대중화되지는 않았던 때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디지털 신호, 그걸 이제 모스 코드라고 이것은 얘기를 했습니다. 예, 클래시컬하게 그 액션 앤드 레스트, 운동과 휴식. 그런데 이거를 그럼 우리말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뭐 행동과 휴식 그렇게 하지만은 이건 아주 개념적인 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어떤 실제 무슨 우리 실제의 사물, 그것이 동작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3장을 간단히 정리하자면은 동정호라고 했습니다. 동, 움직임, 정, 쉼, 그런 번호, 기호, 호라는 거죠. 동정호. 움직임과 정지함의 진호. 이것에 대해서 그 앞부분은 어떤 설명이 있냐면은, 원자는 10에 22승이라든지 혹은 10에 15Hz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동하고 있는데, 원자는 10에 15나 10에 22Hz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게 진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어떤 한 몰, 그러니까 분자에서는 이제 한 10에 9Hz로 진동한다고 나와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져 가지고, 세포가 이제 그런 이제 자기장에서 그러니까 동작을 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인간의 몸이 자기장에 있으니까 어떤 심리, 기분이 우울하고 뭐 여러 가지 흥분하고 이런 것들도 다 결국은 전자기파에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영성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들, 그런 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이제 좀 그림을 위주로 보기로 했었죠.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 게 더 센서리 organs, 감각기관들에 대해서 그림 20을 봅니다. 그러면은 그림 20엔 또 익히 보는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싹 튀고, 하다가 살짝 뛰고, 하다가 살짝 뛰고, 이렇게 해서 휴식과 움직임, 휴식과 움직임, 휴식과 움직임이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이런 평소에 신경이 이런 정도로 그냥 자기 존재 정도만 감지하다가, 그러다가 어떤 진짜 흥분, 바깥에서 흥분의 요소가 있으면은 그때 와서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 와서 그 그림 21처럼 막 이렇게 진동이 빨라지는 거죠. 결국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각이란 것은 디지털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감각은 결국 디지털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아날로그지만, 사물의 물질의 본질은, 우주의 본질은 아날로그지만, 우리가 감각하는 것도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것. 물질계에서 감각하는 것은 결국은 디지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번호 없는 그림은 이제 모든 동작은, 그러니까 휴식과 동작의 연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단진자가 또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은, 그러니까 휴식과 이렇게 휴식
휴식과 동작이라는데, 요 부분이 동작이고 이 부분이 휴식이죠. 휴식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우리는 이것과 이거 두 가지를 생각하기 쉽지만은, 휴식이라는 요 부분과, 휴식이라는 요것과 동작이라는 요 부분으로 모든 이제 존재는 나눠 있다. 그래서 사람 그림으로 그렸듯이, 사람도 항상 휴식과 그 동작으로 돼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람이 여기 누워서 쉰다고 해도 그 안에 세포와 안에 물질들, 그런 것들은 모두 다 이제 바쁘게 이제 동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동작이 있고, 다음 그림을 그럼 봅시다. 그림 22. 여기서는 어떤 거가 나와 있냐면은,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있지만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 두 개의 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사이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계속 진동하고 있죠. 줄이 진동하고 있죠. 그런데 요거를, 그러니까 옆에 판을 넣어놔 가지고 이렇게 점점 좁혀 가지고 요거를 평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진동으로 바꾸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요것은 애초에는 이제 막 이렇게 무작위로 막 돌 때는 이 줄은 원형의 그냥 이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평면으로 하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 거가 되죠. 그리고 아주 위아래로도 더 압축을 시키면은 그냥 한 줄에서만 진동하는 거는 이제 진동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고 이렇게, 그리고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이게 요거는 또 이게 이쪽에서 보면은 이렇게만 진동하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은 또 위아래로만 진동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림은 복잡하지만 그림 22는 별게 아니라 그 원형 운동이 왕복 운동으로 바뀐다 그겁니다. 그런 원형 운동이 결국은 왕복 운동으로 바뀌는데, 그것이 이제 본질이다 이거죠, 우리 운동들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실생활에도 많이 쓰고 있죠. 물레방아, 이제 물이 흐르면서 방아가 이제 완전히 원형으로 도는데, 여기다 이렇게 이어가지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왕복 운동으로 바꾸죠. 그것이 바로 물레방아는 원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꾸고, 또 왕복 운동을 회전으로 바꾸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기중에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아주 흔한 거죠. 자동차 엔진이 전부 피스톤 왕복 운동인데, 이거를 전부 원형 운동으로 바퀴 돌아가는 운동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그 원형 운동과 그 왕복 운동은 서로 이제 서로 같은 거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는 이제 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의문점, 그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퀴가 그려있죠. 바퀴가 번호 없는 그림. 그 다음에 바퀴가 그려있으면서 왜 이렇게 많이 쓰이는 이 바퀴를 근데 우리 자연에 있는 동물, 모든 자동차라든지 그냥 사람들 이동수단에 바퀴처럼 많이 쓰이는 게 없죠.
그리고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꼭 지구 문명이 발달해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자연의 동물들, 그런 데서 좀 바퀴를 쓴서 이동하는 동물이 좀 있을 만도 한데 하나도 없죠. 왜 이게 자연은 그걸 개발 안 했나?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작자는, 참, 그렇게, 의문이라기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도 하늘 생각하죠. 이렇게 쉽고 편하고, 예? 발명한 우리 바퀴를, 왜, 하나님은, 자연은 하나도 바퀴를 응용한 생물이 하나도 없나? 인간이 만든 그 기계는 엄청나게 쓰이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맨 마지막에 얘기했는 말이,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보다 이상으로 우리의 영적인 내부적인 그런 생각에는 비록 이 3차원 지구 물질 세계에는 바퀴를 가진 자연 생물이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지식에는 그런 바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옛날부터 쉽게 그것을 발명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번호가 없지만 이제 많이 있는 그림들이 있죠. 그러니까 원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부, 그러니까 원형으로 돌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돌거나, 모두 다 중심축이 있죠. 중심축을 향해서 이게 돕니다, 원자. 근데 그래서 중심축을 향해서 도는 걸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그림 이제 정육면체 모양으로 원자들이 몰려 있는 곳에서도 역시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떨리면서 이렇게 그렇게 돌고 있죠. 그런데 미생물들은 역시 그런 이제 손모를 중심으로 이렇게 동작하든가 그런 어떤 중심축을 축을 중심으로 그렇게 운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테리아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동물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동물들에 있어서는 작은 동물들이나 심지어 햄스터나 사슴, 약간 쥐만 해도 팍팍팍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좀 중심축이 이게 돌아가지고 그것이 좀 커져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큰 동작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어떤 부드러운 동작은 거기서는 안 나옵니다. 아주 작은 동물들에서는.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는 이제 웬만한 포유동물, 큰 동물, 그리고 인간, 여기서는 이제 드디어 이렇게 살살 움직이는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살살 움직이는 게 가능하게 된다는 건 왜 가능하냐면은, 이런 많은 그런 축 운동들이 계속 겹쳐가지고 결국은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작은 동물에서는 이 축이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지고 이렇게 확 움직이고, 큰 동물은 이게 더 많으니까 살살 움직일 수가 있고 그렇게 되죠. 작은 동물은 이제 확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또 우리가 지구상의 이제 어느 정도 큰 개체에서는 그렇게 이 복합적인 이제 운동 그런 것이 합쳐 있기 때문에 많은 세포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나선 운동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이런 이제 일반적인 운동들이 가능한데, 다시 천체로 들어가서 지구와 큰 태양계 이렇게 큰 걸로 돌아가면은 다시 또 그러니까 분자 원자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심축을 향해서 이게 빙빙 도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은 원자일 때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1mm의 원자 핵이라면은 10m의 직경으로 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간이 사이에 크고 그 공간이 사이에 크니까 다른 거에 간섭을 안 받죠. 그냥 자기들끼리 도는 겁니다. 자, 오로지 자기들끼리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원시적인 그 회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계도 우리가 태양계하고 그릴 때는 이렇게 뭐 태양이 있고 지구 있고 수성지 금성 지구 이렇게 그리지만은 실제의 길이는 거리는 훨씬 멀죠. 태양이 농구공만 하다면은 뭐 지구가 수원에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 하여튼 실제는 훨씬 더 멉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여기도 다른 운동의 간섭을 안 받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큰 공간에서 어떤 본질적 개체들이 움직이니까 다른 운동의 간섭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이런 어떤 동물과 모든 움직이는 개체들 이런 것들은 이제 복합적으로 자기 뭉쳐 있죠. 자기 세포들이. 그러니까 그 복합적으로 서로 작용하는 움직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원운동이나 왕복운동이 아닌 이런 이제 복잡한 이런 운동, 이런 불규칙성인 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사람이 단진자를 바라보고 있는데 운동하는 방향에서 바라보면 왔다 갔다 그런 거일 뿐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거 자꾸 여기서 뭐 물리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게 앞서도 이제 이 책의 요 단원의 앞부분에도 뭐 10의 몇 승이니 뭘 아보가드로수 뭐 그런 것들 나옵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 안 했습니다. 여긴 물리 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그 일반적인 그 생각을 얘기하자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제 뭐 모자 쓴 사람이 이제 돋보기로 이렇게 단진자를 바라보는 그림 바로 다음에 이제 그림들이 없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물리 공식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운동량이죠. 운동량, 질량, 속도.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요 운동량을 정확히 재면 잴수록 요 운동량을 정확히 재면 잴수록 요 질량 물체가 막 가고 있죠. 가는 거의 위치는 불확실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운동량을 정확히 재려면은 요 질량 그만큼 질량은 불확실하다. 그리고 질량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확실히 알면은 운동량은 그만큼 불확실하다. 그거는 맞죠? 아니 움직이는 운동량 그거의 어느 당구공 같은 게 이렇게 막 굴러가는데 그건 이 위치에 있다. 우리가 정확히 안 되면 이건 이 순간이니까 이거 운동 속도라는 거를 곱해서 운동량을 산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를 정확히 아는 거는 운동량을 거의 잴 수가 없죠. 운동량을 정확히 재려면은 이거는 그 당시의 속도 이거 물체는 막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정확히 잴 수가 없죠. 이것을 이제 그 뒤에 이렇게 희미한 그림으로 표시했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새가 날아가는데 새의 사진을 정확히 찍으려면은 그 노출 시간을 작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그 노출 시간을 작게 하면은 빛이 적어가지고 사진이 덜 찍히죠. 자세히 확실하게 찍으려면 노출 시간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새가 날아가는 그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요새는 물론 사진
발달한 게 있어가지고 뭐 순간 그것도 찍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일 뿐이고, 비유가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노출 시간을 충분히 해가지고 빛을 충분히 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은 그 새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알 수가 없고, 새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규정을 하려면 아주 순간 노출 시간을 금방 해서 찍어야 되니까 사진이 아주 그냥 어둡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그럼 뭐 왜 하냐 이건데, 운동량이 이런 단진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여기서 요 왔다 갔다 할 때는 어디 있는지는 불확실하죠. 그런데 운동량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정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아무리 짧은 시간에도 여기 이때는 정지해 있습니다. 정지해 있으니까 이것은 위치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죠. 위치를 분명히 안다는 것은 단진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요 상태에 있을 때는, 요 끝에 있을 때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당연히 속도가 0이 되죠.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됩니다. 이때는 이 진자가 여기에 있을 때는 속도가 0이 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속도가 0이 되면은 MV 질량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거는 0이 되죠. 운동량은 제로가 되죠. 요 끝에 있을 때는. 근데 운동량이 없으면은 그 존재의 위치는 불확실하다라는 또 그런 법칙이 있죠. 운동량의 법칙. 그러니까 운동량을 정확히 계산하면은 그 질량의 위치는 더 찾기가 어렵다. 운동량을 정확히 계산하면. 근데 운동량을 0이라고 분명하게 계산했어요. 여기서는. 요 정지 상태에서는. 완전한 정지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이것은 이 질량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쪽에 있다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있어 보이는 거는 속도가 아주 낮아져서 이렇게 여기 접근할 때 보이는 거지, 여기 갔다가 여기 돌아오는 막 돌아오는 그 순간의 아주 정지된 순간에는 이 추가 없어지고 사라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없다는 그겁니다. 요 단원의 제목이 바로 이 책의 제목과도 같은 스토킹 더 와일드 펜들럼이죠. 그러니까 와일드, 말릴 수 없는, 그냥 인간이 도대체 말릴 수 없는 그러한 단진자, 그거를 아주 정확히 분석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나오는 그림에 subjective reality, 그러니까 주관적인 현실, 주관적인 진실, 그거는 이렇게 펄스를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느끼냐에 따라서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인 진실은 이런 이제 공간에서,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예? 존재의 이동, 그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3차원 물질계에서 존재하는 그러한 이제 존재는 전부 왕복 운동일 뿐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이 사람이 한 얘기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물론 이제 불교에도 공즉시, 색즉시, 공즉시 색이 있지만은 이 도마복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거기에 50장 보면은 도마복음 50장이 있습니다. 이 50장은 길어가지고 뒷부분만 읽는데, 저들이 너희 안의 아버지의 증거를 물으면 그것은 동정이라고 답하라. 먼저 말한 동정. 너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증거를 물으면 동정이라고 답하라. 영어로 된 것도 우리 말로 된 거 잘 안 믿는 경향이 있죠. 영어로 된 거는 evidence of your father in you, evidence, 증거. 증거라면서도 또 나타난다, 그런 거죠. 나타남이라는 뜻도 되죠. 증거. 프로브인이 아니니까 증거보다 이게 나타남, 현실. 그러니까 증거라는 번역보다도 어찌 보면 다시 이제 현실, 이게 어떻게 존재가 나타나느냐, 이거 발현, 그런 거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Say to them, it's motion and rest. 움직임과 쉬는 것이다. 그러니까 움직임과 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앞에 존재하는 그러한 방식이 뭐냐면은 움직임과 휴식, 두 가지로서 모든 존재가 이제 그 우주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로 참 이 책에 이제 4장 이후는 이미 있는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1, 2, 3장에서 드디어 완전이 아니라 전부 다 이제 강의를 마쳤는데, 물론 이제 제대로 다 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먼저 했던 것에 대해서 더 보충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4장, 특히 5장에서 10장까지 기존의 강의에서 좀 더 추가된다거나 수정한다거나 좀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댓글로 주시면은 후반부라도 이제 다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는 이걸로 1차적인 완료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